예, 안도랠리가 이어지고 있고 고민도 좀 되고 그러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전략 시황의 해설자들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연 상승세가 어디까지 좀 더 이어질 것인가, 이 순환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고민인데요. 오늘 주제 좀 압축해봤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늘의 전략, 오늘의 주제는요. 반사수의 2차 전지, 시장을 계속 다시 주도할 수 있을까 얘기입니다. 2차 전지 얘기하기 전에 전반적인 시장 상황부터 하면 어쨌든 안도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9월 21일이 FOMC입니다. 그 전까지는 기대감, 2분기 실적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대체적으로 단기적으로 올라올 만큼 올라온 걸로 보시는지, 아니면 지수는 갇혀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매적으로 안도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순환매적인 안도랠리가 그죠? 계속 네.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최근에 계속 뷰를 좀 큰 틀의 흐름에서는 약간 하반기 장 보수적으로 본다. 여전히 저는 그 기조 유지하고 있고요. 왜냐면 이제 사실 하반기 장이 좋다, 하반기 장이 나쁘다,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일단 내 포트가 해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미국은 지금 안도랠리 가고 있죠. 근데 미국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당혹스러운 랠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은 이미 반등 이상 나온 수준에서, 그럼 이 정도면 이제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조정 나오지 않고, 굉장히 미국장 내에서도 보면은 주도주가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고요. 근데 너무 이제 미국 장과 우리나라 장을 비교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서로 이제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근데 전제 조건은 일단 미국 장이 안정돼야 또 우리나라 장에서도 어떤 주도주를 했던 개별주를 했던 간에 어떤 약간 그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비빌 언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미국은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특히 이제 특별한 이벤트가 없잖아요. 이제 8월, 이제 9월에 이제 FOMC 의사록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큰 악재가 없는 상태고, 미국 증시가 7월부터 굉장히 특이점이 온 게 뭐냐면, 그 7월 이전에는 호재가 나오면은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악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그런 흐름이었는데, 최근 미국장 흐름 보면 어떤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좋게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이제 기업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기업들도 이 정도면 좋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때마다 주가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좀 약간 장이 강할 때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미국장에 나오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약간 그런 흐름.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약간 좀 미국과는 좀 많이 수급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틀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장을 보시는 분들은 좀 약간 편하신 그런 분위기로, 일단 어떤 중간에 아마 이제 우리가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장의 흐름을 보면, 장이 뭔가 변곡점이 나올 때 주가라든지 어떤 지표라든지 이런 그 변동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 그런 이벤트나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미국장은 좀 이런 안정적인 분위기로 갈 것 같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 장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사실은 제가 좀 더 걱정하는 거는,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 지표를 봤을 때 가장 좀 그냥 눈여겨보는 게 대부분이 미국 증시에 관련된 흐름을 보고 있긴 한데, 제가 이제 기회 되면 혹시 다음 시간 정도 한번 언급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유럽이 그렇게 상황이 진짜 좋지 않습니다. 유럽은 아시겠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왜냐면 이제 에너지에 관련된 인플레이션이 절대적인 수치고, 지금 천연가스 가격은 여전히 지금 고점에 있고요. 그런 상태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부채 수준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지금 금리 인상 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기업 부채가 많긴 하지만 기업들의 유보율이 좀 높은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좀 아직까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데, 유럽의 어떤 주요 기업들 흐름 본다고 하면은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특히 이제 기업뿐만이 아니라 각 국가의 어떤 이런 재정 상태도, 특히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좀 분위기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하반기에 좀 뭔가 매크로적인 이슈가 유럽에서 발생한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시장을 잡아 끌어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좀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나라대로 서로 어느 정도 이제 버틸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되는데, 유럽이 이제 상황이 여기서 더 안 좋아진다고 하면은 글로벌리한 좀 매크로적으로는 분명히 좀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최근 어떤 증시를 보는 어떤 경제 지표를 보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겠지만,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럽도 계속 좀 체크를 계속 하시면서 네.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 아직까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얘기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좀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나와서 이 매크로를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걸 확인하면서 가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스텝은 뭐 어떤 것이 될 것인가? 개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로는 사실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빠진 구간이기 때문에 입증된 회사들은 당연히 이제 3분기 지금 이미 또 7월 수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가가 좋은 회사들도 있고요. 이제 2분기가 기대치 못 미친 회사들은 3분기에 다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쉬어가는 구간이겠죠. 이 구간에서는 아마 어떤 실적에 관련된 주식보다는 모멘텀 관련된 주식들이 좀 더 흐름이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실적은 네. 다 나온 상태고 3분기 나올 때까지는 좀 시간이 좀 있죠. 예, 그렇죠. 네. 또 이제 9월까지 FOMC까지 미국의 어떤 이런 큰 이벤트가 없다고 한다면은 이 구간에서는 좀 모멘텀이 좀 더 강한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겠는가. 저는 단기적으로 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아니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설왕설래 하는데요. 경기 둔화는 이미 왔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 맞습니다. 침체라고 표현하진 않았지만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섹터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면서 침체 속에서 선방하는 게 뭐냐, 침체 속에서 성장하는 게 뭐냐, 바이오시밀러 뭐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오늘 주제는 이제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는 뭐 대표적인 성장주 섹터로 꼽히는 건데 앞서 반사수혜라는 거는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뭐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또 네. 이 아무래도 제조업종단에서 네. 있는 또 우리나라에 굉장히 수혜가 큰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 내에서 보면은 뭐 대표적으로 네. 자동차 이제 차량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관련돼서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굉장히 크고 그 인플레 감축법이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쪽 이야기하고 사실 2차 전지 쪽에는 별로 사실은 관심이 없었어요. 맞습니다. 네네. 일단은 가장 눈에 띈 부분이 이제 그 신재생에 대한 맞아요. 그게 네. 그게 크다 보니 그래서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반응을 먼저 했던 거고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살살이 뜯어봐서 뜯어보니, 네. 어떤 것이 이제 우리한테 맞아요. 마이너스고 플러스인지를 보는데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좀 수혜성이 클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긴 했는데 오늘 이제 뉴스 플로우 보면은 지금 현대차, 기아차 지금 전기차 당장 못 팔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북미 시장에서 제조된 제작을 하는, 전기차에 제조를 한해서 네. 이제 보조금을 주겠다. 근데 그게 굉장히 큰 게 차량 보조금이 저는 참 놀란 게 거의 한 30% 정도에 되는 그 우리가 차를 살 때 30% 정도 되는 보조금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10% 내라고 한다면은 내가 정말 이 어떤 모델을 좋아하는 게 있으면 내 보조금 못 받아도 살 수가 있는데 30%라는 수치는 정말 이 무시 못할 수치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북미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차량 위주들로 해서 좀 수혜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아마 뭐 현대차, 기아차 오늘 좀 약간 밀리는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큰 틀의 흐름으로 또 우려될 수 있는 게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 소재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어떤 그 부품 같은 것도 미국에서 생산된 아니면 미국의 우방국에서 생산된 그런 비율이 일정 비율 들어가야 보조금이 들어간다는 그렇게 네. 되면은 사실은 소재로 봤을 때는 절대적인 수출을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는 그런 소재 어떤 비율이 높기 때문에 큰 틀의 흐름에서는 소재주도 당연히 아마 거기에 소재를 중국에서 받아오는 어떤 소재주들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런 우려가 좀 있었죠. 예,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너무 세밀하게 본다고 하면은 전기차가 미국에서 팔 수 있는 전기차가 없어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CATL이 미국에서 일단 철수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뭐 대만 사건을 빌미로 해가지고 뭐 투자를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는 아예 철회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중국 제품을 팔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만약에 소재단까지 주요 어떤 소재를 북미 시장 외에서 들어오는 북미 시장에서 어떤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비중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이 소재 업종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2차 전지를 댈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도 있지만 가장 큰 수혜가 받는 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소재 업종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어떤 소재에 대한 어떤 그 수직 계열화라든지 다변화를 해야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옥석 가리기를 잘한다고 하면은
여전히 2차 전지 소재 네. 쪽에서는 이 순환매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흐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특이한 흐름이 원래는 에코프로 BM과 그 LNF가 이제 양극재 대장주였는데 최근에 보면 포스코 케미칼이 그 네. 13조 그 계약건이 나오면서 굉장히 주도주로 가고 있잖아요. LG화학도 강했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가장 조정 많이 받던 전해질 쪽의 엔캠이라는 그 네. 종목도 오늘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 순환매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쪽의 순환매 차원에서 예. 많이 빠진 종목이나 아니면 다음 주도주로 갈 수 있는 종목들도 지금 찾아봐야 된다는 좀 아이디어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플레 감축법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가 주목을 좀 못 받은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미국에서 판매하는데 어려움들이 있다, 중국산.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뜯어보니 정말 그럴 것이냐? 미국에서 못 팔까? 네. 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또 기업들이 다 나름의 그 준비들을, 현대차는 그러면 손 빨고 있을까요? 다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얘기하는 분들은 다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오늘 2차 전지 얘기를 이사님이 오랜만에 꺼내주셨는데, 그래서 히든밸류 주목할 종목은 2차 전지 가운데서 한 종목을 골라오셨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네. 일단 양극재 하면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 BM, 예, 뭐 LNF, BM,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 주도주죠. 근데 사실 이제 코스모 신소재도 양극재 지금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LG 그룹의 이제 반개 기업이죠. 예, 그래서 GS 그룹 쪽에 편입이 돼 있고, 그래서 양극재도 지금 24년까지 한 7만 톤에서 8만 톤 정도. 그러니까 지금 근데 사실은 그 증설 규모로 했을 때 LNF 같은 경우에는 뭐 20만 톤, 22만 톤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코스모 신소재의 어떤 우리가 투자 포인트는 지금 그 증설 규모 자체가 낮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증설을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어떤 가능성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규모 자체는 뭐 에코프로 BM이나 LNF에 많이 상당 부분 못 미치지만 거의 한 뭐 3분의 1 정도 수준인데 그만큼 더 늘어날 수 있다. 지금 미국의 어떤 이런 법안 통과로 인해서, 왜냐면 최근에 보면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도 3년 동안 13조의 매출이 일어나는 계약을 했었고, 그럼 뭐 이제 당연히 코스모 신소재도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 화학과 더불어서 어떤 원료부터 폐배터리 그리고 양극재, 전구체까지 수직 계열화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되는 상태가 있고요. 그래서 원료와 폐배터리는 이제 코스모 화학이 이제 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양극재와 전구체 부분은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땐 24년, 25년 정도의 한 영업이익을 한 1,0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설 규모라든지 지금 현재 어떤 이런 공장 가동 속도를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수치고요. 지금 보면 대부분의 양극재 물질들은 한 14년, 15년의 밸류를 땡겨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시가총액 1조 8천억, 그 이후에 이제 그 1조 8천억을 어느 정도 감안한다고 하면은 여전히 코스모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보다는 밸류는 좀 낮게 돼 있는 상태라고 보이고, 저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를 좀 더 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이 처음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증설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증설을 한 번 더 단행할 수 있는 그런, 왜냐하면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 왜냐하면 CATL이 미국 시장에서 철수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처음에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공장 같은 거 증설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는 그 수요를 진작하고 들어온 건데, 그 큰 회사가 이게 어떻게 표면적으로는 글로벌 1위기 때문에 중국까지 포함한다면 1위기 때문에 그 CATL이 비어 있는 부분을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이 이제 차지한다고 보는 것이고, 증설 규모가 지금 상대적으로 낮아져 있는 코스모 신소재가 다음에는 좀 더 이제 대규모 증설이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양극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회사와 양극재 원료부터 수직 계열화가 돼 있는, 그리고 폐배터리까지 가는 이런 리사이클까지 간다는 것이 굉장히 큰,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최근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코프로가 이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에코프로 BM 이후에 이제 에코프로가 좋았던 가장 큰 이유가 에코프로 BM의 어떤 지분 가치를 제외하더라도 어떤 원료를 구매해서 폐배터리까지 가는 리사이클링을 굉장히 시장에서 좋게 본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코스모 화학도 좋았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코스모 신소재도 상당히 좀 지금 구간에서는 좀 더 시장의 주도주로서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좀 보면은
지금 최근 시장에 보면 오늘 같이 무슨 뭐 어떤 노이즈가 나올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큰 틀의 흐름으로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새로운 냉전 체제로 가는 이 어떤 산업이 바뀌는 이 구간에서 우리나라 양극재나 2차 전지 업체들은 굉장히 수혜가 크다는 거는 확실한 것이고 거기서 이제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회사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지금까지 온 주도주는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 BM과 LNF가 해줬다면 향후에는 코스모 신소재가 그러한 기대감이 좀 더 남아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아이디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목표가는 한 일단은 한 8만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한 5만 5천 원 정도를 잡고 좀 조정 국면에 좀 이렇게 오늘처럼 노이즈가 나왔을 때 조금씩 사 모아 가시는 전략으로 접근하신다면 상당히 좀 좋은 오늘 노이즈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향후엔 아마 원료 수급에 대한 원료 원자재를 어디서 구해야 하냐에 따라서 이게 수입과 수출입이 되는 미국에서 제한되는 그런 노이즈를 좀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 말씀하신 게 이제 거의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그 왜 리튬호 이런 거를 이제 맞습니다. 이제 확보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었던 확보했죠. 거고요. 코스모 신소재 말씀하셨는데 이거 이제 GS 계열로 들어간 지가 오래됐군요, 보니까 그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름을 코스모라는 이름을 써서 그런데, 그러니까 LG의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또 LG엔솔하고의 협력 관계도 있고 한편으로는 LG엔솔은 결국 LG화학 거 받았을 거기 때문에 이 반교 회사들은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또 얘기도 좀 사석에서 한 적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런 정도까지 그것을 뛰어넘는 증설의 규모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정도까지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신영목 이사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또 히든밸류 종목 2차 전지 소재 가운데 코스모 신소재 살펴봤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